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지식인 FAQ의 A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에 관해서입니다. 제 체감으로는 수험행정법 분야에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에 대한 질문 다음으로 많이 올라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한데 법 과목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법률, 법령, 명령, 법규 간의 차이점에 관한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입니다. 법규는 결론부터 말하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대외적이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라는 말입니다. 또 구속력이라는 말은 강제할 수 있는 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외적 구속력이란 국민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규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재개정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다들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입니다. 재개정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당연히 법규입니다. 그 아래의 법인 법률은 우리나라의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름은 보통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처럼 무슨 법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처럼 무엇에 관한 법률로 끝납니다. 법률도 당연히 법규입니다. 그 아래의 법은 명령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조금 복잡합니다. 명령에는 법규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법규성이 있는 명령을 법규 명령이라고 하고 법규성이 없는, 즉 대외적 구속력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행정명령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명령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법규 명령을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넓은 의미로 분류해봤습니다. 아무튼 명령 중 법규 명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에는 수많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헌법에서 법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기관은 딱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두 번째는 국무총리, 세 번째는 각부 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제정한 법규 명령을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제정한 법규 명령을 총리령, 각부 장관이 제정한 법규 명령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경우에는 그 이름에도 법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명령의 경우에는 그 이름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시행령, 총리령이나 부령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 하면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이 먼저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다 규정하지 못한 디테일한 내용을 도로교통법의 위임을 받아 규정한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 하면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조차 다 규정하지 못한 더욱더 디테일한 내용을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한 행정안전부령을 말합니다. 부령이 아니라 총리령에 위임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아주 중요한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부령이 아니라 총리령입니다. 다음은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인 명령 중 법규성이 없는 행정명령, 즉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의 종류에는 고시, 훈령, 지침, 예규, 공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기관은 정말 다양합니다.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은 물론이고 경찰청이나 검찰청 같은 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위원회, 그리고 그보다 하급의 다양한 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각 행정기관 내부에서 통용되는 규정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규 명령과 행정명령, 즉 행정규칙의 위계를 따지자면 법규 명령이 행정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명령보다 하위인 법은 조례입니다. 이는 각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이름은 보통 무슨 조례 또는 무엇에 관한 조례 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하위의 법은 규칙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제정한 법입니다. 교육감이 제정한 규칙은 교육규칙이라고 하여 지자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과 구분하기도 합니다. 조례와 규칙, 교육규칙 등도 물론 내용에 따라 법규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통틀어 자치입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규명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교육규칙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령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 법률과 명령을 합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통틀어 도로교통법령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데 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요?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법규성과 처분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건데요. 우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를 보시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조항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요. 수식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부분만 생각하겠습니다. 즉 처분이란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랑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라는 말이랑 뭐가 다른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예를 들었던 도로교통법을 예로 들 건데요. 도로교통법은 법률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에게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아야만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도 해야 되고 한 번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나 적성검사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랑 이 규정 하나만 가지고는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시험에 합격을 해도 면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갑은 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처분성입니다.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아무리 국민에게 엄청난 의무를 부과하고 또 국민의 권리를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해도 그냥 그 조항 하나만 가지고는 실제로 국민에게 아무런 의무가 주어지지도 않고 아무런 권리도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떤 구체적인 처분을 해야 비로소 그 국민에게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법규명령은 법규성은 있지만 처분성은 없습니다. 만일 법규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그 법규명령의 조항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거나 국민의 어떤 권리가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규명령은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국민을 크게 구속하는 것이라 해도 행정청이 그 법규명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법규 중에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법규가 어떻게 하면 처분성이 있게 될까요? 행정청의 어떤 집행행위 없이 법규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면 법규에도 처분성이 있게 될 수 있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청의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 처분성이 있는 법규를 처분법규라고 합니다. 소명전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처분법규로 꼽히는 것은 바로 두밀분교 폐지조례입니다. 이는 법규 명령은 아니고 조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일반적으로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좀 오래된 것이긴 한데요. 이름 그대로 당시 경기도 가평군에 있던 상색국민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상색초등학교의 분교인 두밀분교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교육감 같은 행정청이 실제로 그 분교를 폐지한다는 어떤 처분 같은 것을 해야 폐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 자체만으로 두밀분교가 실제로 폐지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즉, 두밀분교 폐지조례는 행정청의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처분법규는 그 자체가 일종의 행정처분과 같은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인 법규는 법규성은 있지만 처분성은 없다는 것,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제1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2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